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좀 출근한다고 정신 없으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한참 좀 바쁘실 텐데, 여러분들 뭐, 출근하실 때 이어폰 딱 꽂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 되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들려드려야죠. 그리고 또 우리 코스피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하고, 요즘 또 흥미로운 또 소식들이 자꾸 들리는데, 전에 제가 전날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MSCI 관련된 그 지수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한번 정기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뭐 한 번 들어보면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지수 뭐 들으면 저게 도대체 뭔 지수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뭐 좀 답답했는데, 뭐 또 보다 계속 보니까 또 익혀지는 거고, 또 듣다 보면은 머릿속에 조금씩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한꺼번에 막 이렇게 뭔가 100%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힘들어요. 머리 또 아픕니다. 괜히 또. 뭐 20대, 10대도 아니고 지금 한참 공부할 나이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알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인식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 증시가 뭐 MSCI 편입할 때 이제 코스피가 이제 4천 돌파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MSCI가 뭔데 그렇게 중요한지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왜 편입이 되면은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말들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에 관련돼서 한번 잠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MSCI라는 게 그거잖아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모건 스탠리 자회사예요. 일종의 그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선진 시장에 한국 증시가 이제 편입이 되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4천 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좀 언론에서 좀 떠들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인가 봐요. 한국경제연구원. 그래서 MSCI 선진시장 편입 시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MSCI 신흥시장인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선진시장으로 승격되는 거예요. 선진. 우리가 지금 신흥이에요. 신흥. 신흥에서 이제 선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격이 되면은 한 17조 8천억에서 한 61조 천억 규모의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이제 순유입돼 가지고 주가가 한 4,035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외국인들 돈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 돈이 들어와야지 주가가 이제 쑥쑥 올라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럼 코스피도 쑥쑥 올라가겠죠. 그래서 또 주식시장 안정성이 이제 14.2%까지 더 이제 안정화된다고, 14.2%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이제 뭐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여기서 보면 선진, 신흥, 프론티어. 글로벌 기관 투자자하고 펀드 매니저들은 이 기준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국가별 투입 자금 규모를 결정을 해요. 지난달 기준에 선진 시장은 뭐 미국, 일본, 영국 등 23개국, 미국 선진 시장들은, 그 신흥 시장은 몇 개냐? 우리 한국, 중국 등 해가지고 한 27개국이 됩니다. 그 프론티어 시장은 베트남 등 해서 한 26개국 정도가 이제 프론티어 시장이에요. 결국 쉽게 말해서 상중하로 나누는 겁니다. 상은 선진, 중은 신흥, 하는 이제 프론티어,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한국은 이제 1996년 12월에 이제 선진국 클럽인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제 OECD죠. OECD에 이제 가입한 지 24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2009년에 9월에 FTSE 지수 선진 시장에 편입된 지 11년이 지났지만은 MSCI 지수는 신흥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참 황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대국인데, 거의 10대 경제 대국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선진도 아니고 지금 신흥이 있다는 게 이게 참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야죠. 따져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정부에서 제대로 좀 이게 어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FTSE 지수는 1995년에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런던 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그 FTSE 그룹에서 발표하는 그런 시장 분류 주가 지수인데, 여기 보면 MSCI 지수하고 세계 2대 벤크마크 지수의 하나라고 합니다. MS 지수랑 거의 뭐 동등하게 나가는 그런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경에는 그 한국이 이제 세계 10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1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3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국인데, 그걸 감안하면은 그 한국의 MSCI 신흥시장 잔류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좀 황당합니다, 지금. 왜 아직까지 왜 신흥시장인지. 제가 볼 때는 벌써 선진시장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MSCI 지수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벤치마킹 지수로서 영향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될 때 신흥시장은 선진시장보다 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죠. 좀만 잘못되면 외국인들 자금을 싹 빼가니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실제 우리가 금융위기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2008년에서 2010년 그 MSCI 선진시장과 그 신흥시장 지수 변동성을 비교해 보니까 선진시장 변동성이 신흥시장보다는 6.4에서 16.5% 낮았어요. 낮죠. 변동성이 낮아요. 선진은 낮고, 결국은 이제 뭐, 신흥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뭐 들썩들썩 하는 거죠. 외국인들 불안하니까 돈 다 빼가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MSCI 선진시장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는데, PBR은 신흥시장의 한 1.6배 수준이라네요. 1.6배. 1.6배 수준이고,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의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인전 저평가됐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전 그 한경영에서 MSCI 신흥시장에 남아있을 경우에 신흥시장 디스카운트와 함께 유사시에 자본시장 급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적인 기업 직접 금융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MSCI 비중 확대에 따른 한국 비중 감축 압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민간이 합심해 가지고 이제 MSCI 선진시장 승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많아요. 그래서 정경련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MSCI에다 이제 승격해 달라. 빨리. 지금 뭐 하냐.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뭐, 웃기지 않아요? 지금 국내 총생산의 1조 6천억 달러도 전 세계 10위를 차지하는데, 지금 실물경제뿐 아니라 주식시장 규모도 최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인데 아직까지도 신흥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작년에 한국거래소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달러서 전 세계 13위고 증시 거래 대금이 2019년 기준 1조 9천억 달러로 전 세계 4위였어요. 거래 대금 4위. 그리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이 고소득 국가 기준치 대비해서 3년 연속 125% 이상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28억 달러 이상을 달성한 기업 수가 5개사 이상이 한다는 그 MSCI 선진시장 요건도 모두 충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쪽 MSCI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놈들이 좀 웃긴 놈들이죠. 그래서 하여튼간 한국은 역외로 외환시장의 부재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환전에 불편을 겪고 있고 선진시장 편입이 어렵다는 그 MSCI 주장에 대해서 정경련은 원화가 이미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환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제가 볼 때는 한 6월 정도 한번 좋은 소식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6월 정도. 그래서 그 전경련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주식시장 규모 등을 고려했을 시에 선진시장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고, 오는 6월에 MSCI가 연례 시장 분류 작업을 앞둔 만큼 한국 시장의 승격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전달했다. 6월 달에 한번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골 때리는 게 어떻게 선진시장에 그리스가 있어. 그리스 같은 나라가 아직도 있다는 게 웃기죠.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나라가. 그런 거 보면은 참 엉터리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하여튼 우리나라가 빨리 이제 MSCI에 편입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 자금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외국인 자금도 들어올 테고, 이 자금이 들어오면 결국 어느 주식을 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식 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6월 달이니까 한 2분기에 말해서 3분기에는 삼성전자 좀 많이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일단은 MSCI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대되죠? 이제 MSCI에 만약에 한국이 이제 신흥에서 선진 딱 편입됐다는 순간 이제 외국인 좀 진짜 밀물같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무슨 주식을 사겠는지 한번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얘들 뭐 그렇게 몰라요. 우리나라 국기업들 그냥
그 나라 1등 주식 살 거예요. 1등 주식 위주로 많이 살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2분기 말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좋은 꿈, 좋은 기대, 좋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한번 잘 진행돼 봅시다. 잘 나가 보자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투자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